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세계 불교학 연구소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작품을 풀이한 결과 당나라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불교를 세속의 일에서 손을 떼게 하고 유학을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하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역사에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백제를 멸망시켰듯이 신라 또한 정벌을 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신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향가를 풀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혜TV는 향가로서 우리의 역사를 드러내 보고자 하는 종합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 올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를 유학자 신충이 만들었으니까 신충가라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가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이한 결과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지탱해 주셨지. 자시사 가을철에 떨어져야 함이야. 첫 구절입니다. 그대의 장사를 지내제. 가르침의 말미암은 이렇게 풀립니다. 왕의 유언에 따라 장사를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러르고 조아리는 얼굴에 태도를 바꾸어 관복을 주어온 그대야. 달의 다스림은 그림자가 되어야 하고 다스림에 따라 화장하여 바다에 가 장례를 치르시니 눈물이 흐릅니다. 아으, 사당이사 우러러야 하는 것 아니요? 아예 세상을 다스림에 재덕이 뛰어나온 분이라는 평판이야. 후꾸 신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상이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본 신충가였습니다. 새롭게 풀이해낸 결과는 신충이 장례를 유교식으로 지내야 한다고 천지 신명에게 고하는 노래였습니다. 즉 향가였습니다. 효성왕을 원망하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자들은 본 작품을 원가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노래란 뜻입니다. 풀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망이라고는 전혀 없는데도 원가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명칭입니다.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 그대로 신충괴관조의 노래라고 하거나 아니면 줄여서 신충가로 부르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충가를 구절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지탱해 주셨지.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효성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셨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시사 가을철에 떨어져야 함이.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풀립니다. 자시 익어서 가을철에 떨어지듯이 효성왕도 천수를 누려야 했다면서 효성왕의 죽음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장사를 지내제. 가르침의 말미암은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왕의 유언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러르고 조아리는 얼굴에 태도를 바꾸어 관복을 주어온 그대야, 이렇게 불립니다. 즉위초 효성왕은 신충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충이 원망하지도 않고 계속 충성을 바치자 신충에게 관직을 내려주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달의 다스림은 그림자가 되어야 하고, 왕비께서 유언에 따라 화장하여 바다로 가 장례를 치르자고 하시니 저는 분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불립니다. 왕이 자신을 화장하라 했다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성왕의 화장하라는 유언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유언에 따라서 유교식 장례가 아니고 불교식으로 치르고자 하니 저는 분하여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왕비 등 가족들이 왕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유교식 장례법을 고집했던 유학자 신충이 개탄하고 있는 내용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아유, 사당이사 우러러야 하는 것 아니요? 이렇게 풀립니다. 사당에다가 신주를 모시는 것이 유교식 장례법입니다. 신충은 장례 절차를 유교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충이 추진하던 개혁의 세부 내용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교식 장례법입니다. 장례법까지 당시 신충이 추진했던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아예 세상을 다스림에 재덕이 뛰어나온 분이라는 평판이야, 이렇게 불립니다. 첫 구절 사람을 사랑하고 지탱해 주셨지, 여기에 이어서 이 구절에서도 효성왕의 생전의 업적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재덕이 뛰어났다니까 미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가의 제작 기법인 미화법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충가는 눈물가인 것입니다. 후구, 망. 신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 뜻은 신충의 개혁으로 인해서 신라가 망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으로 풀립니다. 왜 이렇게 풀려야 하는지는 제가 본편의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유학자 신충이 유교식으로 장례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향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이 작품이 향가이니까 향가는 원하는 소원을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효성왕 다음부터는 장례 절차는 유교식으로 개혁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삼국유사의 향가들은 모두가 성공한 향가들만을 수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도 성공하였기에, 즉 유교식 장례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효성왕은 즉위초 잣나무 아래에서 했던 너를 잊지 않으마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기 인사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충을 일약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인 중시라는 자리에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중용입니다. 신충을 파격적으로 중용했던 이유는 당나라의 위협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당나라 현종이 738년, 효성왕 2년입니다. 현종이 738년에 유학자 형도를 신라의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당나라 형종이 명령합니다. 그대는 신라에 가서 유학의 뜻을 강의하라. 뜬금없이 유학을 강조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아마도 당나라의 심층부에서 신라가 국정을 불교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정치 체제 그 자체를 바꾸라는 간섭입니다. 간섭뿐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위협까지도 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현대로 말하면은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그러한 압력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나라 사신 형도는 신라에 와서 효성왕을 만났고 당 현종에 이러한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아주 세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를 통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적 언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에 난리가 납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신라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을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삼국유사에 경주 월성 궁정에 있던 잣나무가 누렇게 물이 들었다, 이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효성왕을 은유합니다. 잣나무가 누렇게 물들었다라는 사실은 왕의 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뿐만이 아니고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에도 이 일이 아주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보시죠.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고 소부리군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어떻습니까? 아주 추상적이자 기분 나쁜 내용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이번 향가 신춘가를 푸는 데 있어서 최종적 관문이 바로 이 흰무지개가 해를 관통하고 소부리군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을 알아야 신춘가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풀이를 제시할 터이니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좋으신 의견 댓글로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하얀 무지개가 해를 관통했다라는 것은 2차돈의 순교를 말한다고 저는 보고자 합니다. 근거는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유사에는 2차돈 순교 당시 2차돈의 베어진 목에서 흰 젖이 한 길이나 솟구치고 하늘은 어두워지면서 석양이 그 빛을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얀 무지개가 해를 관통했다는 것과 2차돈의 순교를 연결시키자는 아이디어는 향가의 벗 김기범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김기범 선생님께 축하와 아울러 감사 말씀 올립니다. 김기범 선생님의 이 아이디어가, 이 빛나는 아이디어가 삼국사기 천년의 비밀스러운 상징 하나를 깨뜨리게 됩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향가풀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향가 해독의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이 김용회 TV를 통해 공개해서 풀이의 공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아니면은 향가의 천년 비밀은 절대로 풀릴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무지개가 실제로 해를 관통한 것이 아니라 고대인의 시각으로 상징 처리된 구절로 보아야 했습니다. 백색 무지개는 2차돈의 불교를 의미했습니다. 2차돈에 의해서 공인된 불교를 상징했습니다. 그 상징 불교를 암시했습니다. 팩트, 흰 안개가 해를 뚫었다라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고대인의 시각으로 암시된 상징 처리된 구절이라고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국사기는 또 한 구절을 또 써놓았습니다.
소부리군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소부리군은 백제 사비성의 신라 때 이름입니다. 통일신라는 백제를 통일한 후 사비성을 소부리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부리군은 백제를 뜻할 것입니다. 소부리군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이 말은 백제의 산하가 과거 통일전쟁 백제 정벌 당시에 그 모습을, 그 참상을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신 형도는 효성왕을 만난 자리에서 60여 년 전 당나라가 군사를 보내서 백제를 정벌할 때 강을 피로 물들였듯이 또다시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정벌하겠다고 겁박해 왔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소부리성, 지금 부여의 일몰 풍경입니다. 백제가 백마강에 피를 뿌리며 해처럼 기울었습니다.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고 소부리군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라는 이 삼국사기의 기록은 불교로서 나라를 통치하다가는 백제꼴이 날 것이다, 이 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삼국사기 기록의 상징 하나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징의 굵기를 깨뜨리고 보니 삼국사기의 기록은 당나라 사신 형도가 효성왕을 겁박했던 내용을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신 형도는 거친 언사로 신라를 위협했고 분위기는 험악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백마강 갈대밭의 낙조입니다. 백제인의 피로 물들어졌다는 곳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새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백색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였다? 이 구절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차관점 하나를 조심스럽게 말씀 올립니다. 이 기록은 실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구절로 보아야 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일식 등 천문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아까 여기서 보듯이 하얀 빛이 해를 관통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후대 사람들은 이것으로 어떤 특정한 사실 하나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의 현실을 창작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어떤 역사적 사건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써놓은 구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가를 연구하다 알게 된 고대의 천문 현상에 대한 기록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고 상징적인 표기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우리들 사이에 역사서 속의 특정 천문 현상을 근거로 해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우리 한반도가 아니고 중국 땅에 위치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메리카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향가 연구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주변머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천문 현상들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기로 창작해 놓은 뜻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천문현상이 사실일 수도 있고 상징적 표기일 가능성, 이 두 가지 다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의견을 덧붙여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라보다는 새로 밝혀지는 향가가, 새로 풀이되는 향가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기록을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아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저는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표현되어 있는 상징적인 표기를 깨뜨린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사서에 출몰하고 있는 암시와 상징적 기록 중 하나의 예를 또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열왕 김춘추가 병고를 당했다라는 기록으로 보이는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661년 6월 대관사 큰대자 관청관자 대관사 우물에 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의 땅에서 피가 흘러 너비가 오보였다.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는 무열이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기록은 무열왕 김춘추가 병고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관이란 무엇이냐? 최고로 큰 관청입니다. 최고로 큰 관청이라면 어디겠습니까? 대궐이자 그 관청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금마는 백제의 중심지입니다. 백제의 금마저는 지금의 익산입니다. 백제의 금마저를 신라에 들어와서 금마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금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백제를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변고를 당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열왕이 사망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열왕 사망 원인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가 흘러서 너비가 오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그냥 한 걸음 1보가 약 40cm로 잡는다고 했을 때 5보는 4, 5, 20 약 2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가 강이되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일 것입니다. 병고는 병고입니다. 국내외 어느 역사책에도 태종 무열왕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내용에는 태종 무열왕 해당되는 조에 나오고 백제라는 이름이 백제 금마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병고 피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게 나오고 그것이 근데 생각보다 그것이 작은 규모이고 사망 원인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태종 무열왕이 백제 부흥군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특히 태종 무열왕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국내외 어디에도 공식 기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병고가 사실이었다면은 어마어마한 정과를 올린 백제 부흥군이 떠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백제 부흥군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사서에도 없거든요. 만일에 당나라가 알았다면 안수 넣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태종 무열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을 에 대해서도 깜짝같이 아무 구절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황제가 그냥 아주 조문을 펴였다 이런 정도 내용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고를 당해서 죽었다 이런 내용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도 없고 중국 기록에도 없어요. 아마 그래서 저는 태종 무열왕의 죽음을 신라가 극비상에 붙여놓았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일단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가 매우 곤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여우가 나타나 울었다. 우물물이 어떻게 변했다. 이런 식의 비유법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드디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절대로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적어놓기 어려운 사실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적어놓기 어려운 사실들을 비유법이고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교묘하게 표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 하나를 오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으로까지 뽑았습니다. 무열왕 김춘추의 사망과 관련된 그 사망의 내용과 그 사망이 어떻게 됐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작품 하나가 일본 만엽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엽집 8번가입니다. 만엽집 8번가는 661년 1월 달에 외국의 여류 가인이었던 만엽 가인이었던 액전왕이라는 여인이 당시 외국 천황의 제명 천황의 명령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8번가를 새로 풀이해 보았더니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외국의 군사들이 태종 무열왕의 목을 베어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향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향가는 비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노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버젓이 8번가에다 딱 그 사실을 적어놔요. 그 사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사실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 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하지만 우리나 일본이나 고대인들은 향가가 이러한 힘을 발휘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엽집 8번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5개월 후입니다. 661년 1월에 만들었는데 만엽집 8번가를 661년 6월 달에 태종 무열왕이 아까 삼국사의 기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하여튼 흉한 글이 있고 의문의 병고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버젓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비교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 만엽집 8번가가 향가인데 우리는 향가를 풀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엽집 8번가를 드디어 향가 제작부로 풀어보니까 태종 무열왕의 목을 베서 죽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본 만엽집 8번가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만엽집 8번가의 새로운 해독 결과는 일본 통일일보 연재를 통해서 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본 통일일보 야후 접변 가셔서 일본 통일일보 들어가셔가지고 3월 12일, 19일자를 검색해 보시면 저의 연재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쨌든 당나라 사신 형도가 신라 효성왕 앞에서 위협을 했습니다. 당연히 효성왕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과 신라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당나라가 쳐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국 유사에 궁정에 잣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이 풀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상징들이 전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에서는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화랑이나 왕을 잣나무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는 신라의 국목, 나라의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목은 아무래도 소나무겠죠? 남산 위의 저소나무, 이렇게 애국가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국목은 잣나무로 보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찬 기파랑가에서는 화랑, 기파랑을 잣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잣나무사 가지가 높은 것을 좋아하였다네. 화랑 기파랑이 휘하의 낭도들이 고도의 기강을 유지해 주기를 좋아했다, 이런 뜻으로 풀리는 구절입니다.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신춘가에서도 효성왕을 잣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자시사 가을철에 떨어져야 함이야. 잣나무 열매가 봄, 여름이 아니고 가을에 충분히 익어서 가을에 떨어져야 하듯이 효성왕께서도 천수를 누렸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효성왕을 잣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식으로 개혁은 당시 신라가 원하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전통 문화와 불교를 융합시켜서 자체 역량을 모아 일통삼한 통일을 이루어내었고, 통일 이후에 민족 통합까지 이루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겨우 6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신라는 절정기에 이르렀고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태평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들이당창 갑자기 유교식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신라를 정벌할 것이라면서 협박을 가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혁이라는 것은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내부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어야만이 개혁은 힘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기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옆에 당나라가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이렇게 치고 나온 것입니다. 신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3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TV의 추적은 계속됩니다.